어르신, 혹시 오늘 아침에도 두부를 드셨습니까? 몸에 좋으라고, 건강을 지키려고 정성껏 챙겨 드신 그 두부가 지금 이 순간 어르신의 콩팥을 조용히 녹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함께 드시는 음식입니다. 오늘 저는 두부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세 가지, 그리고 반대로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조합 세 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특히 세 번째 상극 음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의 모든 어르신의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20년간 신장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콩팥을 직접 치료해온 최동현 박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젠지 아십니까? 바로 몸에 좋다고 믿고 평생 정성껏 챙겨 드셨던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 콩팥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을 때입니다. 어르신의 눈물 앞에서 저는 의사로서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70대 어르신의 콩팥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 50년, 60년을 쓴 낡은 정수기 필터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채 매일 사용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필터가 깨끗한 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어르신의 콩팥 필터, 즉 사구체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젊었을 때 절반 이하로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젊을 때와 똑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르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식사 후에 소변에 거품이 일거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부어 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콩팥이 어르신께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어르신의 콩팥이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르신, 눈을 감고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하얀 순두부찌개, 그 위에 송송 썰어 얹은 초록빛 파.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그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거의 모든 어르신의 머릿속에 바로 그 그림이 그려지셨을 겁니다. 두부 위에 파를 얹는 것은 한국 요리에서 마치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익숙한 장면을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원장님, 파는 혈액순환에도 좋고 감기에도 좋다고 하던데 왜 두부랑 같이 먹으면 안 됩니까? 당연한 의문입니다. 파는 그 자체로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부와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서 두부를 챙겨 드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부 속에 가득 들어있는 칼슘으로 약해진 뼈를 채우고 골다공증을 막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폐는 인과 유황, 그리고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도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두부의 칼슘이 뼈로 가는 길목을 딱 막아서서 칼슘을 빼앗아 몸 밖으로 내보내 버립니다. 귀한 칼슘을 파가 훔쳐서 변기에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면 우리 몸은 부족한 칼슘을 채우기 위해 뼈에서 억지로 칼슘을 빼내어 혈액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갑자기 늘어난 칼슘을 걸러내느라 낡고 지친 어르신의 콩팥이 또다시 밤새도록 혹독한 과로를 해야만 합니다. 뼈는 뼈대로 약해지고 콩팥은 콩팥대로 늙어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뼈는 생명입니다. 한번 약해진 뼈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칼슘을 맥기팩에 조용히 빼앗기고 있다면은 아무리 두부를 열심히 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8살 박순자 어르신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어르신은 10년 넘게 매일 두부를 드셨는데도 골밀도 검사를 할 때마다 뼈가 점점 더 약해진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도 저도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의 식사 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메끼 두부 위에 파를 듬뿍 얹어 드시는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정성껏 챙겨 드신 두부의 칼슘이 고스란히 폐에 도둑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어르신, 혹시 두부찌개나 순두부를 드실 때 파를 꼭 넣어 드시는 편이십니까? 두부를 드시는 날만큼은 파 대신 느타리 버섯이나 미역을 넣어 보십시오. 맛도 훨씬 깊어지고 콩팥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두부 있는 날엔 파는 냉장고에서 쉬게 하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보다 훨씬 더 위험한 두 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밥상의 대표라고 믿고 계신 바로 그 채소입니다. 어르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강한 밥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잡곡밥에 담백하게 졸인 두부, 그리고 비타민이 가득하다는 시금치 나물. 혹시 바로 이 그림이 떠오르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르신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건강한 밥상이 어르신의 콩팥 안에 돌을 만드는 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 옥살산, 즉 수산이라는 성분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두부에는 칼슘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각각 따로 드시면 훌륭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위장 속에서 만나는 순간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칼슘과 옥살산이 결합하면 물에도 녹지 않고 소화도 되지 않는 수산칼슘이라는 찌꺼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 결석, 즉 돌의 정체입니다.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딱딱한 이 결정체가 어르신의 콩팥 안에서 긁히고 쌓이는 것입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작은 결석 성분을 소변으로 밀어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60년을 쉬지 않고 일해온 어르신의 콩팥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은 젊은 사람에 비해 수산칼슘 결석이 생길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미세한 돌들이 콩팥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는 산통에 비유될 만큼 극심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2살 이철수 어르신이 바로 그랬습니다. 어르신은 누구보다 건강을 철저히 챙기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국에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넣어 끓여 드셨습니다.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드신다고 자신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구급차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안에 크고 작은 돌들이 가득 차 있었고 요관이 막혀 콩팥이 심하게 부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평생 몸에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 눈물 앞에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금치뿐만이 아닙니다. 근대, 비트, 샐러리처럼 옥살산이 많은 채소들도 두부와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면 괜찮지 않냐고 하십니다. 물론 데치면 옥살산이 꽤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이미 약해진 어르신께는 남아있는 적은 양의 옥살산조차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어르신, 혹시 두부와 시금치를 한 그릇에 넣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바로 댓글창에 기억이라고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두부와 시금치를 절대 함께 드시지 않겠다고 어르신의 마음속에 단단히 새기는 것입니다. 그 작은 다짐 하나가 어르신의 콩팥을 차가운 수술대에서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두부의 날과 시금치의 날은 달력에서 따로따로입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아침마다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분들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목숨처럼 들으셔야 합니다. 20년 진료를 하면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고기도 끊으셨습니다. 김치도 줄이셨습니다. 짜게도 멀리 하셨습니다. 오직 몸에 좋다는 두부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2달 뒤 병원을 찾아오신 어르신의 혈압은 오히려 더 올라가 있었고 다리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들어갈 정도로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콩팥 수치는 위험 수위까지 떨어져 있었죠. 어르신은 가슴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맹물에 삶은 두부만 먹었는데 왜 제 몸이 이 모양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식사하시는 방법을 자세히 여쭈어보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두부가 너무 싱거우니까 파와 마늘, 고춧가루가 잔뜩 들어간 양념 간장을 식탁에 두고 두부를 그 간장에 푹 담갔다가 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부를 자세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매끄러워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스펀지처럼 수만 개의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 스펀지 같은 두부를 간장에 찍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만 개의 구멍들이 간장의 소금기를 순식간에 빨아들입니다. 겉으로는 하얀 두부를 드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금을 가득 머금은 소금 폭탄을 씹어 드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낡아버린 콩팥 필터에게 나트륨은 쥐약과도 같습니다. 혈관 속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관이 주변의 물을 닥치는 대로 끌어당깁니다. 혈액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혈압이 터질 듯이 올라갑니다. 수압이 너무 강하면 수도관이 터지는 것처럼 콩팥 사구체가 이 엄청난 압력을 견디다가 결국 터지거나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부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두부 옆에 있는 간장 종지를 반드시 치워주십시오. 어르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얼굴이 부어 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콩파티 나트륨 때문에 힘들다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부를 어떻게 드셔야 콩파티 가장 편안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약사도 요리사도 잘 알려주지 않는 아주 중요한 비법입니다. 마트에서 사온 두부 팩을 뜯자마자 바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두부를 만들 때는 콩물이 넘치지 않도록 소포제를 넣고 두부를 굳히기 위해 응고제를 넣으며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보존수에 담가서 포장합니다. 해독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의 콩팥은 이 미세한 성분들조차 걸러내야 할 불필요한 짐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팔팔 끓인 다음 두부를 통째로 넣고 딱 2분만 데쳐 주십시오. 이 짧은 2분이 마법을 부립니다. 뜨거운 물이 두부 속 깊숙이 스며들어 응고제와 간수, 보존수를 80% 이상 밖으로 녹여냅니다. 빨래를 삶으면 때가 쏙 빠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데쳐낸 두부를 바로 드시지 마시고 찬물에 담가서 10분 정도 식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남아있던 미세한 나트륨과 칼륨 성분까지 물로 빠져나가 콩팥이 가장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목욕을 마친 두부는 잡맛이 사라지고 콩 본연의 고소함이 훨씬 진해집니다. 식감도 탱글탱글해져서 요리할 때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간장 종지를 치우는 것이 콩팥을 살리는 첫 번째 처방입니다. 자, 이제 나쁜 것은 모두 치웠습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마친 두부에게 이제 어떤 짝꿍을 만나게 해드려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어르신의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조합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생신날 아침에 끓여 드시는 미역국 한 그릇,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십니까? 평생 생신마다 자식들이 끓여주던 그 미역국. 한국인에게 미역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건강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미역국에 소고기 대신 두부를 넣으시면 어르신의 콩팥에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약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아주 훌륭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포닌에게는 한 가지 아쉬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서 요오드를 몸 밖으로 조금씩 밀어낸다는 점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이 요오드가 부족해지면은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온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도 줄어들어 콩팥이 서서히 병들게 됩니다. 이때 요오드의 황제인 미역과 다시마가 등장하면은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가 두부 때문에 빠져나간 요오드를 즉각적으로 채워주어 갑상선을 보호하고 콩팥이 힘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역의 끈적끈적한 점액질 성분인 알긴산의 능력입니다. 이 알긴산은 콩팥 필터에 달라붙어 있는 미세한 중금속과 노폐물들을 마치 자석처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알긴산이 만성 콩팥병 초기와 중기 환자의 신장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살 박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만성 콩팥병 3기 진단을 받으신 후 단백질이 두려워 두부조차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고기도 못 드시고 두부도 안 드시니 기력이 쇠하여 걷기조차 힘드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일주일에 3번 소고기 없는 두부 미역국을 처방했습니다. 조리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냄비에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불린 미역을 달달 볶다가 물을 붓고 끓어오르면은 미리 데쳐둔 두부를 깍둑썰기해서 넣습니다. 간은 국간장을 아주 조금만 사용하여 심심하게 맞춥니다. 2달 뒤 검사에서 박 어르신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놀랍도록 안정적인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두부 미역국 없이는 밥을 못 먹겠다고 하실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르신, 생신날 미역국을 끓이실 때 소고기 대신 두부를 넣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몸 한번 바꿔보십시오. 비싼 보약살 돈으로 마트에서 1,000원짜리 물미역 한 팩과 두부 한 모를 사 오십시오. 그 소박한 한 그릇이 어르신의 콩팥을 씻어내고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미역국에 소고기 대신 두부, 콩팥에는 이것이 더 큰 보약입니다. 미역으로 콩팥을 깨끗하게 씻어냈다면 이제는 빠져나가는 근육을 붙잡고 콩팥 세포의 염증을 잠재워줄 2번째 기적의 짝꿍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어르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콩팥이 나빠질까봐 단백질 찌꺼기가 쌓일까봐 고기를 끊으셨습니까? 그런데 고기를 끊은 뒤로 오히려 기력이 더 이에 없어지고 몸이 더 붓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르신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실 고기를 끊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고기를 끊어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고 콩팥을 사방에서 단단히 지지해주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사라지면 콩팥은 홀로 모든 충격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둥이 썩으면 지붕이 무너지는 것처럼 근육이 빠지면 콩팥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지키고 뼈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두부와 달걀 그리고 토마토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먼저 달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이 칼슘은 혼자서는 뼛속으로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때 달걀 노른자의 풍부한 비타민 D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두부의 칼슘을 뼛속으로 실어 나르는 훌륭한 운반책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달걀의 단백질은 자연식품 중 생물가가 가장 높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채워주기 때문에 고기를 드시지 않아도 근육이 빠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무엇보다 달걀은 소화가 잘 돼요. 위장에 부담이 없고 콩팥에 남기는 노폐물도 아주 적습니다. 여기에 토마토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콩팥 세포의 산화를 막고 만성 염증을 가라앉히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대부분 만성적인 염증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토마토가 바로 그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라이코펜이 만성 콩팥병 환자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장 세포를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기름에 볶아서 익혀 드시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생으로 드실 때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만드는 방법은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쉽습니다. 프라이팬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두르고 미리 데쳐둔 두부를 으깨어 넣습니다. 썰어둔 토마토를 함께 넣고 토마토가 뭉근하게 익어갈 때쯤 달걀을 풀어서 스크램블 하듯 같이 볶아주십시오. 간은 소금 대신 새우젓 국물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감칠맛을 내십시오. 이렇게 만든 한 그릇은 소화가
너무나 잘 되어 위장에 부담이 없고 밤새 콩팥을 괴롭히지 않으면서도 다음날 아침 넘치는 기력을 선물해 줍니다. 어르신, 혹시 달걀을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두 개의 달걀은 어르신의 콩팥과 뼈를 지키는 가장 저렴한 보약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부, 달걀, 토마토 이 세 가지를 한 프라이팬에 올려보십시오. 두부, 달걀, 토마토 이 세 가지가 한 프라이팬에서 만나는 날, 콩팥은 쉬는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번째 기적의 조합은 가장 간단하지만 어르신의 콩팥에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다 준 바로 그 비법입니다. 어르신, 제가 진료실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환한 얼굴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1살 이상훈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니 그 환한 얼굴은 기쁨의 화였습니다. 어르신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 이제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잡니다. 소변의 그 많던 거품도 싹 사라졌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사실 이 어르신은 밤마다 소변이 마려워 5번 이상 깨어나야 했습니다. 늘 피로에 시달리셨고 낮에도 기운이 없어 거의 누워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드린 약은 입이 마르고 기운이 빠지는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우셨습니다. 콩팥이 소변을 농축하는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런 어르신께 제가 드린 처방은 단 하나였습니다. 식탁 위에 있는 간장 종지를 치우고 그 자리에 생들기름 한 병과 볶은 통깨를 올려놓으십시오. 매일 아침 따끈하게 찐 두부 위에 황금빛 들기름을 밥숟가락으로 한 가득 뿌리고 고소한 통깨를 듬뿍 얹어서 드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왜 이것이 콩팥에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낼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60%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물성 기름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오메가3 성분은 딱딱하게 굳어가는 콩팥 미세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최고급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녹슨 수도관에 윤활유를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니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콩팥은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쉬게 됩니다. 함께 뿌린 통깨 속에 들어있는 아연과 세사민 성분은 콩팥 세포의 노화를 막는 강력한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손상된 콩팥 필터 세포를 조금씩 되살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단 한 가지 반드시 지키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열을 가하지 않은 생들기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들기름을 센 불에 볶거나 끓이면 오메가3가 파괴되어 오히려 몸에 해로운 성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찌거나 데친 두부 위에 날것으로 뿌려서 드십시오. 이상훈 어르신은 이렇게 드신 지 딱 3달 만에 야간요가 사라졌습니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밥상 위 양념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나쁜 기름과 소금을 치우고 그 자리에 혈관을 살리는 좋은 기름을 채웠기 때문에 일어난 너무나도 당연하고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어르신, 지금 부엌에 들기름이 있으십니까? 내일 아침 두부 위에 딱 한 숟가락만 뿌려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콩팥 시간을 되돌릴 것입니다. 간장 종지 대신 들기름 한 숟가락, 이것이 콩팥에게 드리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어르신과 함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두실 수 있도록 제가 정성껏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긴 여정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어르신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두십시오. 두부와 파가 만나면은 귀한 칼슘을 도둑맞습니다. 두부와 시금치가 만나면은 콩팥 안에 날카로운 돌이 쌓입니다. 두부와 간장이 만나면은 콩팥이 소금물에 조용히 절여집니다. 하지만 두부가 미역을 만나면은 콩팥의 독소가 씻겨 나갑니다. 달걀과 토마토를 만나면 근육이 살아나고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들기름과 통깨를 만나면 굳어가던 혈관이 다시 부드럽게 열립니다. 이것이 오늘 어르신께 드리는 6가지 약속입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밥상 위 숟가락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지식은 실천이 될 때 비로소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저녁 당장 식탁 위에서 간장 종지를 치우고 들기름 병을 꺼내는 작은 실천을 꼭 해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어르신의 콩팥을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됩니다. 비싼 보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부엌, 냉장고 안에 이미 그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내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살겠다는 어르신의 소중한 다짐입니다. 어르신이 남겨주시는 그 두 글자가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주는 가장 소중한 신호가 됩니다. 혹시 주변에 콩팥이 약해 밤잠을 설치거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따뜻한 마음으로 꼭 전달해 주십시오. 어르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성 가득한 정보로 반드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어르신의 하루가 건강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르신의 하루가 건강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